네, 홍원아 대교협 회장님하고 남성희 전문 대교협 회장님 두 분이 좀 들어주시고요. 답변은 홍 회장님이 답변을 좀 마이크 들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은 뭐 다 지금 교육계 오래 종사하셨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되게 높고 책임감도 되게 크신 분들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대학에서 아이들을 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대학에 들어오는 아이들이 유초, 중, 고에서 교육을 잘 받아서 들어와야 되겠죠. 맞습니다. 그렇죠. 그 유초, 중, 고 교육에 되게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그죠? 대학 교육이. 근데 최근에 그 고등교육 재정이 굉장히 이제 어려워졌다. 그러면서 정부에서는 지방 유초, 중고에 가는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의 일부를 고등교육으로 전용해야 된다. 이런 이제 논의가 되고 있잖아요. 그죠? 저희들 알고 계시죠? 아니 고등교육에서 정부의 예. 움직임 얘기하는 겁니다. 예. 근데 저기 회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학력 인구는 감소하지만 사실은 교육 재정 수요가 거기에 비례해서 줄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의 그 예산 책정 방식은 학생 수 머릿수로 하는 게 아니고 학급수, 학교수와 학급수로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출생률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17년에서 21년 비교를 해보면 학교 수가 16,357개에서 16,770개로 증가했어요. 그리고 학급 수도 23만 8천에서 24만 3천으로 5천 학급 이상이 이제 증가를 했어요. 그러면 뭐 예산 학교 운영해 보셔서 알겠지만 예산 집행 방식이 달라진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초중고의 예산 부담은 사실 학생 수와 관계없이 역으로 커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또 잘 아시다시피 그 우리나라가 뭐 OECD 평균이다, 초중고 교육 재정이 평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과밀학급이 되게 많다는 거 아시죠? 네. 과밀학급이 많으면 어느 정도 교육의 질이 떨어지는지 너무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제 전국에 4만 개 이상 되는 학급이 학생 수 28명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율로 따지면 28%가 28명 이상의 학급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대교협도 그렇고 그다음에 전문 대교협도 그렇고 다 대구에 있죠. 대구에 있죠. 경북대 시곡이죠. 예. 그 대구 지역만 보더라도 과밀학급 기준 학생 수가 28명 이상이 22%입니다. 근데 사실은 가장 지금 이상적인 게 20명이라고 하는데 20명으로 기준으로 하면 대구만 해도 78% 거의 80% 이상의 학급이 다 과밀학급이에요. 그럼 이런 문제 해결해야 되겠죠? 예. 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희 방에서 그 예산 추계를 요청해서 받아봤더니 이 과밀학급을 28명 기준으로 하더라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로 된 예산이 13조 7천억이 나왔어요. 예. 예. 그리고 지금 OECD 평균이라고 얘기하는 그걸 보면 사실상 유초중 고등학교의 예산으로 들어가는 예산의 2조 이상이 민간 부담이에요. 이걸 합해가지고 사실은 그 평균이 나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고 이것과 관련해서 2조 이상의 사실은 학부모나 학생들이 부담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경북에서는 사실 이번에 이제 뭐 포항에서 그 태풍 피해도 있었지만 경주에서 지진도 있었고 그죠? 얼마 전에도 또 지진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전국에 내진 보강을 해야 되는 학교들이 엄청 많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 경북만 제가 봤어요. 경북하고 대구만 보니까 32%가 넘는 학교들이 내진 설계가 안 된 채로 이게 건축이 돼가지고 네. 만일의 경우 여기서 지진이 난다 이러면은 금방 아이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어요. 내진 설계도 다시 해서 공사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전국에 3분의 1 학교가 전국 학교의 3분의 1이 성면 제거가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봐야 되는 재래식 그 화병기 있잖아요. 네. 이게 5개 중 1개가 그냥 재래식 그 화장실을 아이들이 지금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한 수치만 가지고 지금 유초 중고에 들어가는 교부금이 애들 수 줄었기 때문에 남는다. 그래서 그거 남는 거 고등교육 예산을 돌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타당합니까? 지금 이 실상 타당하지 이러면 않죠. 타당하지 않죠. 예, 타당하지 제가 좀 않습니다.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 PT 좀 한번 보여주세요. 지금 우리나라가 OECD 평균으로 따지면 고등교육 예산이 OECD 평균의 한 60% 정도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되게 이제 국가 지원이 부족하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거 한번 보십시오. 10월 3일 날 며칠 전입니다. 4일 전에 OECD에서 교육 2022라는 전 세계의 교육 지표들을 정리해서 발표하는 통계가 매년 나오잖아요. 그죠? 그 통계가 발표가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한국하고 OECD 평균이 나옵니다. 한국하고 OECD 평균 2019년, 20년 쭉 보면 4년을 보면요. 지금 2022년에 한국은 정부 부담이 0.6이 맞아요. 예. 그리고 OECD 평균은 0.9예요. 그래서 우리가 훨씬 평균에 미달합니다. 그런데 민간 부담은 거꾸로 한국이 0.9예요. OECD 평균은 0.5입니다. 그러면 고등교육 재정의 총 규모 있잖아요. 이 총 규모가 결국 대학으로 가는데 총 규모는 OECD 평균하고 한국하고 차이가 없어요. 이게 지금 3일 전에 발표된 OECD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네, 네. 20년, 21년 봐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출생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는 특이 현상이 있고, 또 이제 수도권 집중이라고 하는 아주 또 하나의 특이 현상이 있고, 민간 부담이 크다는 건 그만큼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데, 제가 볼 때는 지방대학들이 이제 정원 미달을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지방대학들이 사실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좀 더 많이 겪고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정의 안정성을 위해서 대학들이 고등교육 재정을 좀 안정적으로 충분하게 확보해야 된다고 정부에 요청하는 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OECD의 60%밖에 우리가 지금 대학교육 총 규모가 못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하면서 얘기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 대교육이나 전문대 교육이 이 우리나라 대학 재정의 특수성을 좀 정확하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초중고 학생들의 예산을 뺏어서 대학 재정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정부 책임을 강력하게 요청하셔서 네. 제가 네. 짧게. 말씀하시죠. 네. 저기 의원님, 그 고등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그 교수님들이나 고등교육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절대 중등교육, 초중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지원금을 고등교육으로 옮겨달라는 소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할 생각도 없습니다. 지금 상황은 고등교육이 힘들고 사립대학이 너무나 힘들고 지방이 힘들기 때문에 정말 살기 위한 그 몸부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절대 초중고에 우리가 엄청나게 돈을 투자하고 있다라고 우리 고등교육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다. 숫자 줄여야 되고요. 정말 선진국과 같은 정말 어린아이들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들어야죠. 제가 전공이 건축인데요. 정말 성면 있는 초중고뿐만 아니라 대학에서조차도 성면 있는 교실에서 강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초중고 그러니까 중등교육뿐만 아니라 고등교육도 힘듭니다라는 소리를 14년 동안 하고 있다는 것을 좀 감안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